유동부채의 기출문제입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수금은 유동부채가 맞죠. 그런데 장기차입금, 사채, 임대보증금은 비유동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거 어떤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그리고 단기차입금, 예수금, 가수금 이런 것들이 전부 유동부채에 해당이 돼요. 자, 2번입니다.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합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외상매입금 유동부채죠.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인데 유동성 장기부채는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유동부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유동부채에 해당이 되고요. 단기차입금도 유동부채, 미지급 비용도 유동부채, 선수금도 유동부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유동부채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 계산기 눌러보시면 10만원, 그리고 30만원, 그리고 15만원, 5만원, 7만원 이렇게 더하면은 67만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계산기 항상 옆에다 두고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채로 분류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자, 당좌차월은 단기 차입금으로 구분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부채로 분류가 되고요. 외상매입금, 미지급 비용도 당연히 부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참고로 미지급 비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 않았는데 결산하는 시점에서 비용을 예상해서 그 갚아야 될 부채를 미지급 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지급 금액은 좀 다른 건데 이건 뒤에 결산 쪽에서 설명해 놨으니까 지금은 결산 시점에서 이 발생된 비용을 예상해서 우리가 부채로 인식할 때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는 거 정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채로 분류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은 채권에 대해서 못 받을 거라고 예상되는 대손 추정액을 말하는 거지 부채가 아닙니다. 그래서 채권의 차감적 계정이지 부채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분계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분계 문제는 교재에는 여러분 해답이 적혀 있지 않죠? 그래서 분계를 연필로 쓴 다음에 그리고 수업을 들어주세요. 자, 1번입니다. 7월 5일 태종빌딩과 전월에 체결한 본사 건물 임대차 계약의 잔금일이 도래하여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중에 계약일에 지급한 500만 원 이건 선급금으로 처리를 했대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미리 줬을 때 차변에 선급금, 뭐 대변에 뭐 현금 이렇게 했겠죠. 그 선급금을 포함해서 지금 보증금을 5천만 원을 지금 줘야 되는 상황인데 500만 원을 미리 줬으니까 나머지 4,500만 원만 보통예금으로 이체 지급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증금을 임대인한테 지급했을 때 우리는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자산이니까 이때는 임차보증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해 주고요. 자, 미리 지급한 선급금이 차변에 있을 거니까 선급금을 대변에 감소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7월 20일 날 국민은행에서 2023년 8월 30일까지 상환하기로 하고 500만 원을 차입하여 즉시 주식회사 선매이에 미지급금 5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2023년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2023년도 7월 20일 날 국민은행에서 2023년도 8월 30일까지 상환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2023년도에 상환하기로 하고 500만 원을 차입해서 즉시 미지급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풀이 과정에다가도 메모를 해놨지만 이 얘기예요. 차입을 했을 때 현금 자 1년 이내에 갚는 거니까 단기 차입금 이렇게 차입을 한 다음에 이 차입한 현금으로 지금 미지급금을 상환한 거예요. 그럼 미지급금 부채가 줄겠죠. 그쵸? 그러면 현금은 없어지고 차변의 미지급금, 대변의 단기 차입금 이렇게 분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차변의 미지급금, 대변의 단기 차입금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8월 30일
국민은행에서 차입한 단기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보통예금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자, 단기차입금을 갚은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단기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그렇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겠죠.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 문제 볼게요. 11월 20일 제품의 판매용 사진 촬영을 위해서 손 모델인 이아람 씨를 고용하고 수수료 300만 원을 수수료 30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이때 원천징수세 9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쵸? 자, 우리가 회사가 월급을 줄 때만 원천징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인한테 어떤 대가를 지불할 때 이때도 원천징수를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로소득 외에도 뭐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이런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나 이런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손 모델인 이아람 씨에게 수수료 300만 원을 지급하면서 9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했고, 그리고 자, 원천징수한 세금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걸로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자, 5번입니다. 9월 10일 지난달 영업팀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16만 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했대요. 자, 우리가 급여 지급을 할 때 차변의 급여, 그렇죠? 대변에 자, 원천징수한 거는 예수금, 나머지 현금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는데 이 원천징수한 요 예수금을 카드로 납부했으니까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줄고 카드로 하게 되면 돈이 바로 안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지급금 이렇게 대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자, 원천징수한 세금을 카드로 납부한 거니까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카드로 이렇게 결제하게 되면 돈이 바로 안 나가니까 그렇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한 걸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6번입니다. 12월 10일 날 11월분 건강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했다. 총 금액이 41만 2,500원이며 이 중에 50%는 우리가 월급 줄 때 직원한테 원천징수한 부분이고 나머지 50%는 회사가 부담하는 건데 자, 이게 제조 부문 직원분에 대한 게 12만 3,750원이고 관리 부분에 대한 게 8만 2,500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뭘로 처리해요?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한 거니까 41만 2,500원을 현금 자산으로 납부했고요. 자, 계산기 눌러보시면 41만 2,500원 중에 곱하기 50%한 거 20만 6,250원은 급여 지을 때 원천징수를 대변해 놓은 거죠. 그거는 예수금으로 돼 있는데 그 예수금을 납부한 거니까 그렇죠. 차변의 예수금 부채가 감소하는 거고요. 그럼 20만 6,250원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 중에 제조부 직원 거는 12만 3,750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500번대의 복리후생비로 코드번호를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제조와 관련된 비용은 500번대 코드를 쓰고 있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코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구분해 주셔야 돼요. 같은 복리후생비라 하더라도. 자, 그리고 나머지 관리 부분 직원에 대한 82,500원은 어떻게 하면 돼요? 복리후생비는 복리후생비인데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7번입니다. 7월 4일 당사가 4월 4일 원재료 매입 대금으로 거래처인 성남전자에 발행하였던 어음 1,300만 원이 만기가 돼서 7월 4일 날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자, 외상 매입금을 구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하면 어떻게 분기가 돼요? 아,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하면 어떻게 돼요? 차변의 원재료, 그쵸? 어음 발행하면 대변에 지급어음, 부채 증가,
이렇게 지금 분계가 됐을 건데, 그렇죠? 자, 이 어음 1,300만 원을 어떻게 했다?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갚은 거니까, 그렇죠. 대변에 있던 지급어음이 차변으로 부채가 감소하고요.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내 당좌 예금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걸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8번입니다. 7월 25일 미지급 세금 3,5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 수수료 35만 원을 포함해서 BC카드로 납부했다.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 지금 납부해야 될 미지급 세금 부채가 대변에 3,500이 있는데 이걸 현금으로 납부한 게 아니라 카드로 지금 납부를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대변에 우리가 잡혀있던 미지급 세금이 줄고 다시 카드로 우리가 하게 되면 돈이 바로 안 나가니까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미지급 세금 되어 있는 금액이 3,500이니까 차변에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는 겁니다. 자, 계산기 눌러보시면 계산을 누를 필요 없네요. 여기 써 있으니까 35만 원은 카드 수수료라고 해놨기 때문에 자, 수수료 낸 거는 뭐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대변에는 이게 카드로 긁은 거니까 그렇죠. 아직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죠. 그래서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요 수수료까지 돈이 빠져나갈 거니까 3,535만 원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기록한다. 자, 9번입니다. 8월 20일 회사는 기업은행과 당좌차월 계약을 맺고 있으며 현재 당좌 수표 발행액은 당좌 예금 예입액을 초과한 상태다. 원래는 당좌 예금 범위 안에서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근데 한도를 늘려놓으면 한도 범위 안에서 당좌 수표 발행이 가능해요. 이렇게 한도 초과된 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된 거, 한도 내에서 마이너스 발행된 거를 우리가 당좌 차월이라고 하고, 그거를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를 하죠.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지금 어떤 얘기입니까? 자, 기업은행과 당좌 차월 계약을 맺고 있고, 현재 당좌 수표 발행액은 당좌 예금의 예입액을 초과한 상태래요. 초과를 한 상태래요. 그쵸? 자, 그런데 7월 20일 날 토지 상사에서 외상으로 구입한 기기장치 구입대금 1,80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라는 거예요.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자, 그럼 이때 이 당좌 예금 한도 내의 금액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당좌 계약을 맺고 자, 예를 들어서 당좌 계약을 맺고 차변에 당좌 예금 100원, 현금 100원 이렇게 당좌 예금 통장에 돈을 넣어놨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지금 당좌 차월 한도를 설정해 놔서 한도를 50원 더 뺄 수 있게 해놨다고 해볼게요. 그럼 100원의 예금이 있고 한도 50원까지 더 뺄 수 있으니까 최대 150원까지 수표 발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상품을 구입하면서 상품 160원짜리를 구입하면서 당좌 수표를 발행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자, 당좌 예금 100원 있는 거 빠져나가고 그쵸? 100 예를 들어서 100 50원까지 50원 상품을 구입하고 당좌 수표 발행했다라고 하면 50원 초과된 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당좌 처월된 거는 단기 차입금으로 분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자, 이 상태에서 기기장치를 구입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30원짜리 기기장치 구입하면서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그러면 당좌 예금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벌써 이미 차입금으로 잡혀 있는데 또 당좌 수표를 만약에 발행했어요. 한도가 예를 들어서 80만큼 한도여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때 30만큼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때는? 그렇죠. 이거는 미지급금 이게 아니라 이건 당좌 차월된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단기 차입금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도가 만약에 80인데
지금 잔액을 초과해서 발행한 상태인데 한도 범위 내에서 또 당대수표를 발행했다 그러면 그때는 당기 차입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자 지금 7월 20일 날 토지 상사에서 외상으로 구입한 기기장치의 구입대금 미지급금으로 돼 있겠죠 대변에. 이거를 당자수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했는데 당자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는데 지금 당자 예금의 잔액을 초과해서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럼 이미 당기차입금으로 돼 있는데 또 당기차입금을 더 지금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변에 잡혀있던 미지급금을 당자수표를 발행해서 발행했으니까 이때는 당기차입금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쵸? 왜냐하면 지금 마이너스 된 상태인데 또 마이너스로 발행한 거니까 당기차입금 이렇게 마이너스 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또 수표를 한도 범위 내에서 발행한 거니까 이때는 당기차입금이라는 부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10번입니다. 11월 14일 영업직 직원에 대한 일본 내염 예방접종을 세계로 병원에서 실시하고 접종비용 250만 원을 법인 신한카드로 결제했다. 자, 직원들 예방접종비가 나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쵸? 이거는 직원 복지와 관련된 거니까 복리 후생비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법인카드로 했거든요. 그럼 바로 돈이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유동부채와 관련해서 우리가 객관식 문제랑 분계 문제를 같이 연습해봤는데 여러분들 꼭 한번 빠르게 한번 꼭 풀어보시고 다음 강의에 또 이어서 또 수업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